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입니다. 오늘은 재활센터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무릎은 내가 책임진다, 어르신들의 임영웅,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균입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재활 통증 분야에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재호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최상민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활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지난번 토크에서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재활물리치료, 도수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살면서 관절이나 척추가 안 아프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아플 때 이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 치료가 있는데,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재활치료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체력도 기우면서 건강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치료를 할 때 원칙을 지키면서 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겠지요. 아, 네. 그러면 재활치료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김재호 과장님, 재활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활치료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전기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도수치료, 통증재활, 교정재활, 스포츠재활 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촬영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뼈박사, 뼈소리, 도수치료 ASMR이라고 해서 관절 및 척추 교정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영상들이 다수 검색이 되던데 괜찮은 치료인가요? 그래요. 이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에 한번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방송들이 나와 있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선 내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오는 환자분들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가령 관절 맞춘다고 소리를 들려준다든가 목을 들릴 때 우두둑 하면 뭔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실을 경험한다고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 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게 증상 개선이나 아니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최상민 과장님, 저희 재활치료에 원칙이 있을까요? 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비던스 베이스드, 의학적 학문의 기초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 페이션트 센터,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well organized, 체계화된 프로토콜에 대해서 최적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 이런 치료 원칙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최상민 과장님 세 가지로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자 개개인에 가장 맞는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그분한테 제일 맞는 치료냐 하면, 우선 첫 번째, 그분의 질병 상태, 치료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서 그거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손상이든 수술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나서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자연 치유 과정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치료를 할 때는 고통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나 괴로우면 근육은 긴장하고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즐거움과 편안함이 오도록 해줘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증상도 없어지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건강이 되고 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 건강까지도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환자 중심 그리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원칙을 제대로 고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김재호 과장님, 재활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통증은 약과 주사, 그리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으로 조절하고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관점과 습관을 바꾸는 것의 목표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요, 재활치료는 어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합병증 없이 잘 낫고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예를 들면 인공관절 수술 받은 분들, 또 절골술 수술을 받은 분들, 관절경 수술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그 치료 과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손상된 부분이 나을 때까지 좀 처음에는 초기에 약한 치료를 하고 기능이 회복되면서 조금 더 근력 강화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수술 후 재활을 위한 그런 치료하는 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후 재활치료하는 대상자들 말고도 또 다른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치료 대상자가. 최상민 과장님, 어떤 환자분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주로 젊은 환자분들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에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혹은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모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무릎 관절에서 관절 연골판, 다음 발목, 어깨,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 혹은 관절 와순이나 힘줄, 근육 손상에서도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재호 과장님, 저희가 혹시 허리나 목 이런 척추 환자분들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네, 당연하죠. 환자분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이 어렵거나 그다음 만성 통증이 있거나 통증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쁜 운동 자세를 피하고 좋은 운동 자세를 재활치료로 개선해서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정리해 주시니까요,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러한 재활치료의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표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처음에 에피타이저를 주고 메인 디시를 주고 디저트를 줘야지 디저트부터 먼저 주고 에피타이저 주고 메인 디시 맨 마지막에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활치료에서는 맨 첫 번째는 우선 통증 감소를 하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력 강화를 하고 네 번째는 걷거나 계단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이제 다섯 번째 돼서는 앉는 자세, 서는 자세, 보행 이런 자세 교정을 해주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되고 나면 여섯 번째는 본인이 본래부터 해왔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치료를 도와드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그런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가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몸의 건강도 회복하고 내 스스로 마음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재활치료의 목표 및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재호 과장님, 이런 재활치료를 진행하는데 이런 진행 단계별 순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재활치료는 체계적으로 짜여진 프로토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진료실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후에 진단 및 치료 계획을 듣고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해서 일정을 조율합니다. 치료는 도수 물리치료실에서 장비 물리치료부터 시작을 하고 숙련된 치료사의 도수 물리치료를 통해 조직의 이완, 부종, 통증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실에서 개인 운동치료 및 재활 필라테스 등을 이용한 맞춤 운동치료를 하게 되고 기구 운동치료로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끝으로 환부의 냉각치료로 정리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치료를 종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상민 과장님, 저희요, 재활치료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재활치료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꿀팁이 있을까요? 네, 재활치료를 잘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먼저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 혹은 도수치료 시간을 좀 길게 가져서 통증 및 부종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능 회복을 위한 자세 교정, 운동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는 간격을 조금 짧게 해서 자주 치료를 받으셔서 초기에는 통증 및 부종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통증이 조금 조절된 중기나 후기에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시간은 조금 짧게 갖고 그 대신에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치료, 자세 교정 치료 시간을 길게 가져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 간격은 조금 여유 있게 두시되 운동치료 혹은 자세치료 때 배운 그런 운동 교정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연마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호 과장님도 꿀팁 하나 알려주세요. 네, 저도 팁을 드리자면 재활치료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재활치료를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염증이나 추가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수술 받은 병원에서 받으시거나 다음으로는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신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고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별 치료사들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 몸을 맡기는 거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재활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술해드리고 나서 외래에서 경과를 보는데 수술은 참 잘 됐는데 기능 회복이 충분치 않아서 재활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재활치료 받아요 그러시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서 강제로 무릎 꺾는 치료를 재활치료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한테 마사지 치료 받는 거가 재활치료의 전부라고 이해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소개해드린 그런 원칙과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치료를 할 때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치료 결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참 유익한 정보가 제 개인적으로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세 가지 대상인 수술 후 재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두 번째는 스포츠 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 치료, 마지막으로 이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내가 이 통증과 더불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는 치료실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건강 100년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